네, 3월 2일입니다. 네, 2026 파나톡스 사업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걸어온 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잠깐 설명해 드리고 적용 분야까지 해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박병훈 대표님이시고요. 미국 연대 물리학 나오시고 미국 인디애나 석사 박사 마치시고 1990년대 중반에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그 한국 네, 그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양자기를 만드는 그 연구팀장을 하시다가 뉴로피드백으로 1990년대 중반 방향을 잡고 한국정신과학연구소 설립을 하시고 세계 최초로 음, 두 명이서 뇌파 게임을 하는 그 제품을 만드시고 2001년도에 뉴로피드백 세계 최초로 자동화 뉴로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2001년도에 요 뉴로피드백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창세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 2인용 뇌파 게임기 큐점프가 출시했었는데요. 이 제품이 이제 너무 신기하다는 재미있고 신기함으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도 이런 게 없죠. 뇌파로 두 명이서 게임을 하는. 2021년도에 이제 브레인테크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1년 9월에 세계 최초로 휴대용 투채널 뉴로 피드백 시스템 뉴로 하모니를 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교육과정, 뇌 상담사, 뇌 교육사, 자격증 발급이 시작됐고요. 2005년에 대교와 뇌 기반 교육 사업,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투 채널, 지금 이제 전부 세계 최초 하는데 그 당시에는 19 채널이었습니다. 19 채널이라 갖고 다닐 수가 없고 가정용이 없었죠. 그 또 수동이었고요. 옆에서 뇌파를 보면서 간호사라든가 임상 심리 전문가분들이 뇌파를 보면서 이렇게 뇌파를 조절하는 그런 기법이었는데 휴대용이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투 채널로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했죠. 세계 최초 투 채널 뇌 기능 분석 프로그램 BQ 브레인 쿼션스에서 뇌 기능 분석 출시해서 현재 요 이제 21년이 지났죠. 현재 150만 건을 지나서 200만 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BQ 서비스 개시와 뇌파 데이터를 수집을 시작합니다. 2006년 3월에 세계 최초로 모바일 뉴로 피드백 훈련 프로그램, 핸드폰에 KTF랑 핸드폰에 넣어서 뉴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했었고요. SKT와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2009년에 일본과 미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경기도교육청, 현대모비스 등의 기업, 공공기관에 참여하게 되고 2014년에 중국 제품을 수출 본격화하게 됩니다. 이 핸드폰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그 다시 한번 뭐 꽂고 작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편의성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네. 이제 2013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 사업 5년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45억. 네, 요 개발 사업이 가장 왼쪽에 있는 사용자 의도 인지형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국제과제 수행입니다. 한양대학교 서울대 키스트 파나톡스 락사랑 진행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 수행을 끝나게 됩니다. 2015년도에 통합 뇌센터 가맹 사업을 시작합니다.
2016년에 파나톡스 설립이 되고요. 즉, 파나톡스라는 이름으로는 2016년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년도에 이제 기업 부설 연구 설립이 되고 21년도에 산림청 치매 진단 뇌파 바이오마커 개발 사업 3년, 2023년에 산림청 스트레스 뇌파 바이오마커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했던 곳은 이제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과 여기 파나톡스 이름 써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업도 다 마치게 됐습니다. 2020년에 이제 의료기기 사업을 본격화 시작합니다. 2020년도에 GMP 승인을 받고요. 2022년에 안드로이드 모바일용 뉴라문의 S20을 출시하게 되고 2022년에 6월 달에 뉴로하모니 M2 뇌파계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한 4년 전인데 국내에서 이제 최초였죠. 급여 적용이 되고요. MD, 요 M이라는 것은 이제 메디컬 투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M2, 메디컬 투 채널. MT는 메디컬 닥터에서 이쪽은 이제 진단, 네, MT는 시술, 네, 뉴로 피드백계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합니다. 이것도 국내 최초가 되겠습니다. M2는 현재 급여 적용이 되고 있고 MT는 비급여로 실손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건강보험, 비급여 실손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도에 가톨릭 의대 및 제주 한라병원 하면서 100개가 돌파가 됩니다. 2024년에 1월에 북경대 의대 제6병원 정신과에 뉴로하모니 M2가 들어가게 되고요. 4월 달에 의료기기 사용처가 200개가 돌파가 됩니다. 같이 국가 사업을 했던 관동대의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기기가 공급이 되고 6월에 전국 소년원에 뉴로하모니가 공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8월 달에 인도하고 싱가포르에 이런 협약 사항이 맺어지고 10월 달에 태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11월에는 이제 대학 협력 15개 대학이 협력됐고요. 고대, 이대 등 24년에만 15개 대학과 협력하면서 주로 이제 의료기기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연구용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임상 논문용으로 쓰이게 되고요. 2025년에는 이제 매출이 30% 증대를 하게 됩니다. 시스원과 중견기업이죠. 시스원과 업무 협약해서 공공조달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저희가 또 몽골에 진출하게 됩니다. 국제학교에 진출하게 됩니다. 53사단 뉴로피드 훈련실을 국방부 최초로 개설해서 현재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2025년 4월에 저희 뉴라모니 M2가 치매 진단 정확도 97.05%라는 놀라운 결과를 SCI 논문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5월에 BQM이 의료용 소프트웨어로 등록이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만의 어떤 자랑거리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의료기로서 저희가 KFD 승인을 받고 22년에 여러 회사에서 저희를 뒤따라오는 투채널 뇌파 의료기가 출시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요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아직은 저희 파나톡스만 의료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즉 의료기기, 기계로서는 인증을 받았으나 뇌파 분석, 뇌파 분석 프로그램은 기기가 아니죠.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죠? 뇌파 분석을 의료용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파나톡스가 소프트웨어로 등록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뉴라모니 MT가 미국 FDA에 등록이 됩니다.
2025년 9월에 미국 진출 2,500만 달러 투자 컨설팅 계약이 되고, 음, 3월에, 올 3월에, 음, 다시, 예, 투자 유치 미팅이 있습니다. 직장인 최대 단체인 한노총과 계약을 9월에 하게 되고요. 10월에, 대한민국 의공학과를 거의 이끌어왔다고 예,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의공학과 명예교수 제 정년퇴임하신 김희찬 교수님을 저희 CTO로 합류를 시킵니다. 충북교육청의 뉴로하모니가 이제 도입이 되고요. 네, 유치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 했죠. 제품이 비싸다. 두 번째는 그 전에 많이 해왔었는데 흐지부지 됐다. 네, 다시 유치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1월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네, 여기 분들이 의사분들이 오셔서 제품을 좀 많이 판매하고 훈련의 성과를 좀 공유하시면서 많은 센터가 좀 생겼고요. 전체적으로 의료기가 병원에 200개를 돌파하게 됩니다. 작년 12월에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동아일보에서 주는 중소, 중견기업 대상을 받습니다. AI 기술혁신 대상으로 받고요. 12월에 전라북도 소방관 200명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도입이 됩니다. 12월에 홍콩 과기대와 뉴로하모니 뉴로피드백 연구 보고 회견을 홍콩 과기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6년입니다. 26년에는 이제 저희가 더 많은,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 되겠죠? 네, BQ2를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시켰고요.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위센터에 고양시, 수원시에 있는 가정형 위센터에 뉴로하모니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하고 현대 아산병원에 뉴로하모니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26년 부산시 전체 65세 이상 저희 뉴로하모니를 신청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바우처로 저희가 집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협력기관에서 뉴로하모니로 치매 예방, 인지 개선 사업을 네, 지금 현재 3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익산시청 발달장애 기능성 게임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네. 그 다음, 음, 올 3월 둘째 주부터, 한 60명 정도, 네,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치매 임상을 시작합니다. 유치원, 네, 2,000명. 10월에 저희가 유치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네,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서 유치원 많은 분들이 저희 뉴로하모니 도입하시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명 정도 저희가 3, 4, 5월에 진행을 하면서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산시가 치매 예방 바우처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의료기로 치매 임상이 또 시작되고요. 또 3, 4, 5월에 유치원 2,000명 정도 훈련이 시작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한 5월 정도면은 부산이든, 네, 여기 치매, 임상이든 전국 유치원에서 사례가 나오겠죠. 어떤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례가 나올까? 네, 5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4월 중순 정도 되면, 다음 달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유치원에서 빠른 친구들은, 네, 그다음에 치매 이쪽에 사례가 나오고,
네, 부산시에도 사례가 나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개선시킨 사례가 없죠. 네, 이 사업을 저희가 1999년부터 쭉 걸어왔지 않습니까? 27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30년 돼 가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치매 어르신들의 좋은 인지 기능 개선 사례가 나오고, 음, 여기 치매 임상 시작한 60명 어르신들, 네, 요거는 저희가 세계적, 예, 긴 학술지에, 아유, SCI 논문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 대대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 임상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 주변에서 도와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정도 꼭 성공을 하고, 네, 글로벌이든 그다음에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4, 5월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 네. 요것만 성공하면은 저희는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뉴로하모니 S26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뉴로하모니 스탠드얼론. 스탠드얼론이라는 것은 노트북과 태블릿이 PC가 없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보다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치매 임상이 성공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치매가 개선이 되는구나. 정말 정신이 돌아오고 기억이 되는구나.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많이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워하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네, 그냥 머리에 쓰고만 있으면 되는 네, 이런 정말 좋은 장치들을 빨리 만들어서 전 세계, 옆에 나라 보니까 일본이 800만 명이 현재 치매이고요. 중국은 노인 인구가 이제 3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글로벌 시장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제품으로 계속 개발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파 측정기 또 출시할 것 같고요. 이명 진단 및 치료기 출시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명 진단 같은 경우에는 치매보다 더 환자 수가 많은 질환입니다. 더 참기가 어렵죠. 귀에서 소리가 쭉 나는 겁니다. 네, 네, 이쪽 개발 중이고요. 네, 기능별 특가 프로그램 출시하는데 뇌파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3월 16일에서 20일 정도에 출시를 합니다. 네, 이 제품도 그냥 판매하면 되는 제품이 아니라서 박병훈 박사님이 직접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네, 어떤 효과로 뇌파로만 살을 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또 식단도 필요하고, 네, 이런 교육을 한 다음에 요 뇌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뭐 세계 최초죠. 네, 뇌파 다이어트 프로그램. 3월 16일에서 20일 사이, 네, 이때 교육이 시작됩니다. 네. 그다음 AI 기반 뇌파 분석, 실시간 상담, 챗봇 출시인데 이제 이런 BQ가 나오게 되면 요 밑에 뭐 AI 튜더 같은 네, 그 실시간으로 답변해주는 즉 자기 조절하고 주의 지수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AI로 물어보면은 AI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을 해주는 네, 이런 음, 챗봇을 저희가 또 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이제 코스닥으로 바로 들어간 걸로 지금 찾고 있고요. 현재 미국 지사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 홍콩,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필리핀, 싱가포르, 스페인, 튀르키예, 태국, 호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몽골, 일본에 센터 및 대리점이 생겼고요. 가장 잘 되는 곳은 이제 현재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한 31개 정도 저희 센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매출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내 매출 뛰어넘어서 중국에서만 한 100억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센터리점 여러분들, 네, 수익화할수록 최선을 다하고, 직영점도 많이 만들어서 상반기에 매출 100억을 목표 올 달성하도록 뛰고 있습니다. 네, 파나톡스가 현재 99년 브레인테크로 시작하면서 이제 2026년이 됐습니다. 2026년은 이제 시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뇌과학 시장이 2026년부터는 아주 잘 맞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일단 많은 곳에서 뇌과학 기술들이 나오면서 눈으로 직접 뇌 상태를 보여주면서 뭐 뇌파든 뭐 fMRI든 뭐 펫이든 이걸 많이 사용하면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됐고 두 번째는 뭐 앨런 머스크처럼 뉴럴링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뇌하고 뭐 기기를 연결시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그러면서 장애를 극복한다거나 뭐 인지를 더 확장시키는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오직 이제 마음에서 봤던 걸 이제 뇌로 보는 뭐 우울증, ADHD 뭐 이런 것을 뭐 의지의 문제로 봤으나 현재는 뇌의 질환으로 보고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또 보면은 저희 대한민국의 현재 사망 원인 1등, 10대부터 40대 사망 원인 1등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뇌 과학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약으로만 진행하는 그런 시대에 임계가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 속에서 누가 이거를 네, 이건 이제 물 밑에 있는 이런 시장 형성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이게 누가 이렇게 끌어낼 것인가? 네, 이제 경제, 뉴로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코노미. 누가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그래왔듯 네, 올 상반기에 뭐 세계 최초 하는데 뉴로 마케팅까지 한번 파나톡스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치매 임상, 구로에 있는 그 노인 전문 병원 500베이드 있는데 한 60명 정도 이제 환자분들 누가 할 것인가 이것도 작업을 해야 해서 이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 참여하실 분들 한 네 분 정도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네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시켜드리고 아마 3월 중순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놀라운 사례를 만들어서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네,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오신 분은 이제 김희찬 기술이사님이세요. 네, 전 서울대 의공학과에 돼 있고요. 2000년도에 의료기기 날 기념행사 그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91년도부터 서울대병원 의공학과로 교수로 임용돼서 젊은 의료인과 의공학도를 양성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서울대병원 의공학과장, IRB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의료기 임상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2006년부터 다양한 식약처 과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서울 바이오허브 지식공동체 전문위원, 심평원 의료기기 정책자문위원단 등 의료기 분야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고요. 현재 저희 대 파나톡스 기술이사로 합류하셔서 저희 파나톡스 제품의 향상과 신제품에 아주 많은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뇌과학 분야, 측정 분야하고 조절 분야에 대해서 파나톡스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뇌과학, 여기 서울,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님 책에서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뇌과학 분야가 현재 어떤 분야인지. 그래서 측정과 조절인데, 저희가 뇌를 측정한다는 것은 기능을 측정하는 게 있고, 구조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요 뇌파로 뇌의 기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네. 구조는 뇌파로 보지 않고, 뭐 MRI나 DTI 같은 것이 이제 구조를 보는 거죠. 저희는 기능입니다. 네. 기능을 측정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조절을 하는데 조절에는 침습, 비침습, 자가 뇌 조절이 있습니다. 일단 특정 분야, 기능 측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뇌 진단 장치들입니다. MRI, 네, CT, 그 다음에 펫, 그 다음에 스펙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통점은 인체에 유해한 어떤 자극이나 약물을 몸에 넣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죠. 여기 MRI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강력한 자장을 거는 겁니다. 자력이 센 자석 밑에 누운 것 같고요. 몸에 헤모글로빈, 수분 성분, 즉 전기로 되어 있는데 철분 성분이 반응하게 됩니다. 비정상적 상태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 CT는 뇌에다가 X선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뇌를 투과하게 되면 세포 파괴 가능성이 있고 매일 찍으면 안 됩니다. 네, 몸에 해롭죠. 스펙은 네,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결국 방사능 물질입니다. 네. 그다음 펫도 결국 방사능 물질을 몸에 넣어서 피를 따라서 뇌에 들어가 방사선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개 정말 몸에 해롭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이제 뇌판 장치입니다. 네, 이게 A고요. 이게 저희 우리나라 파나투스 B입니다. 머리에 이게 풀을 발라서 많이 붙이는 거죠. 시간이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이거 소요가 봐. 됩니다. 여기 영업 중인데. 네. 그리고 이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한의사 나오게 되고요. 건가? 휴메어 야당육. 안 돼. 얘 네. 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 뇌파 전문가만 볼 수가 있고 우리 일반인은 거의 알 수가 없죠. 붙이고 떼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요 뉴로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여 매기만 하면 되죠. 결과가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스트레스는 나쁘다. 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수면은 매우 좋은 상태. 인지 기능은 보통인 상태. 주의 산만, 주의력 괜찮은 좋은 상태. 조절 능력은 좀 떨어진 상태. 네. 정서는 우울하고 태도는 약간 소극적인. 네, 이렇게 뇌파를 분석하면서 되게 쉽죠. 네. 다음은 이제 그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 세 번째. 설문지.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뭐 안다, 모른다에서 체크하는 거죠.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뭐 겨울이냐, 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건 뭐 저기 치매 걸린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일반인들에게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너무 예, 주관적이죠. 예, 자기 생각이 많이 개입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안다고 할까, 모른다고 할까, 뭐 이런 것까지 결정이 되겠죠. 네. 하지만 뇌파는 전기 신호를 직접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든가 눈치, 컨디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뇌의 진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알파 감소라든가 세타 증가, 알파 세타 비율 붕괴, 전두엽 기능 저하.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 단계부터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왜 점수가 떨어졌는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되기 전 이미 되는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를 읽는 것이 바로 뇌파가 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왜, 왜 점수가 떨어졌는지, 네, 이렇게 알파가 감소하거나 세타가 증가하거나 알파 세타 비율 붕괴하거나 전두엽 기능 저하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체 신호, 네, 맥박이라든가 네, 심장은 맥박이라든가 뭐 심전도 이런 걸로 측정하게 되고 근육은 근전으로 측정하게 되고 체내는 체온, 뇌는 뇌파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뇌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네, 이걸 공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요 뇌파만 한 7시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뇌파로 저희가 기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델타파 상태면은 깊은 수면 상태, 뭐 세타파면 뭐 수면 상태, 잠자는 뇌파 두 개, 그렇죠? 인생이 딱 삶이 두 개 아닙니까? 예, 잠을 자거나 잠을 안 자고 깨어 있거나 뭐 이 두 가지죠. 잠은 또 두 가지죠. 예, 깊은 수면, 때려도 모르는 거, 때. 여기는 이제 수면, 꿈꿀 때, 예, 두 가지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일어나면 이제 안정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네, 저배타파 열심히 일하고 예,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거 딱 네, 이게 삶의 양식이죠. 이런 걸 이제 어, 측정을 해서 이분이 어떤 상태인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네,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요 세타파가 많이 나옵니다. 세타파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졸리겠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고 예, 졸립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어떤 분은 현재 저베타파 상태예요. 저베타파가 잘 조절이 되죠. 그러면 작업, 활동 뇌파죠. 집중력 뇌파. 강의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네. 이거를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저 친구는 딴 생각할 건지가 바로 뇌파에서 나오게 되고, 그 뇌파에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구력, 예. 긴지, 짧은지, 집중력, 짧은지, 긴지, 뇌는 안정을 잘 취하는지, 아니면은 좌우뇌 불균형이라 감정이 폭발하는지, 네, 이런 걸 탁 뇌파로 보면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 사람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요 뇌파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에, 다음 시간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뇌람은 신뢰성입니다. 네. 일단 1999년에 큐점프가 나왔고 2001년에 뉴로하모니가 나오게 됩니다. 2001년에 나오자마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 연구단지에 있죠. 대덕 연구단지에서 요 동등성, 예, 동등성, 예, 비슷한 가장 이제 잘 쓰고 있는 제품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라스라는 그 제품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최초로 처음으로 뇌파 측정기를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EEG, 전기 신호, 교과서라 불리고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95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 대학병원 신경과 뇌과학 연구실에서 가장 널리 쓰인 뇌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배운 사람이라면 그라스를 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채널입니다. 19채널. 저희는 2채널. 여기도 시간은 40분, 4, 50분 걸리겠고, 여기는 5분이 걸리는 거죠. 그랬을 때, 상관 개수가 91.6% 같다. 그래서 신뢰도를 입증시킵니다. 예, 대덕 연구단지에서,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게, 일단 동등성 검사를 어디서 했냐? 예, 국가기관에서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누가 했냐? 그 누가 어떤 제품이랑 했냐?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 뇌잖아요, 뇌. 뇌를 잘 측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 기억해 두시고, 혹시나 또 비슷한 거 나왔다 하시면은, 동등성 검사한 거 한번 나한테 보내줘 하면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네. 생물교육과 장남기 교수. 당시에 그 한국 영재학회, 영재학회 회장님이셨죠. 이분께서 뉴로하모니로 논문 자료 하나 발표합니다. 문제풀이 사고 활동 중 뉴로하모니에 의한 두뇌 기능 평가. 그러니까 문제 풀 때의 뇌를 보는 겁니다. 문제 풀 때의 뇌. 그러니까 문제 풀이 사고 활동 중이 있고 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후는 컨닝으로 나오는 점수를 볼 수 있겠죠. 컨닝. 요 중은 실제 문제를 푸는 거겠죠.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뇌파를 볼 때 문제풀이 사고 활동 중에 보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검사 결과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치매 검사 보면 이분이 치매인지 거짓말로 했는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문제풀이 사고 활동 중에 뉴로하모니 뇌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 개인별로 정보 처리 사고 활동 및 인지 양식에 대해서 두뇌 반구의 기능과 뇌신경 리듬을 평가하는데 뉴로하모니 시스템이 유용하게 평가되었다. 네. 그래서 뇌와 학업 성적, 지능과의 관련성을 뇌파 측정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 개발 수업, 예, 전내 활용 학습, 우내 활용 학습 등의 학습자의 두뇌 기능 활용 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수단으로 뇌파 측정을 활용할 가능성과 교수 학습 방법 평가와 개선을 위한 과학적 연구 수단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뉴로하모니로 집중력 훈련, 누구요? 양궁 선수들에게 해서 서울대학교와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집중력, 양궁 선수에 대한 집중력 논문을 냅니다. 예, 그래서 연구 결과 집중 지속력 지속되냐? 전환 바로 빨리 전환이 되냐? 네, 집중력 훈련을 시작하는 6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므로 유로하모니 기기를 활용한
집중력 훈련이 양궁 선수의 집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서울대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이제 표준과학연구원 논문입니다. 네. 어떤 걸 했냐면 뉴로 하모니와 뉴로 피드백 게임과 일반 컴퓨터 게임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뇌파 게임의 경우에는 이완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반면, 즉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컴퓨터 게임은 전두엽 부위에서 많은 정신적 활동을 수반되며 각성, 긴장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뭐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컴퓨터 게임의 경우 장기간 수행할 경우 알파파가 떨어지고 베타파가 상대적으로 상응하지만 이 알파파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안정이 안 돼요. 네. 뭐 집중, 이게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죠. 네. 뇌파 게임의 경우에는 지속하는 동안 알파파가 높아지고 안정이 되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알파파. 베타파가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네. 스트레스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뇌파 게임은 이완 상태를 지속할 수 있고 일반 컴퓨터 게임의 경우에는 장기간 수행하면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거 게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기능성 게임입니다. 기능성. 예.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예. 기능성 뇌파 게임입니다. 그럼 뇌파 게임 이 특징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어디서 발표했냐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전부 뉴로하모니라는 논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게 논문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우리 김희찬 교수님 서울대학에서 저희랑 같이 연구했을 때 드디어 이제 이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22년에 저희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어, 김영인 네, 사람 얼굴에 이렇게 칠하면 안 되는데 네. 같이 이렇게 드신 분이 여기 이게 저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가톨릭 의대 3대 병원장님이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분이 이제 어 안상준 네. 가톨릭 의대 신경과 의사분이시고 해서 같이 저희랑 논문 쓰시고 현재 요 김영인 원장님은 제주 한라병원의 신경과에서 지금 뉴로하모니를 엄청나게 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022년에 완성을 하고 코로나 때가 20년하고 21년 이때 아닙니까? 거의 돈은 못 벌고 그 당시에 이제 18년, 19년 때 돈 번 걸로 의료기 만드는데 모든 걸 다 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투 채널 이지만으로도 치매 환자와 정상인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뭐 MRI, 펫 이런 거 필요 없이 너무 크고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40분, 50분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게 예, 정확한가? 그래서 국제 최고 수준의 SI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 네, 요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를 합니다. 예, 우리 5대 과학자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기업 단독이 아닌 병원 신경과와 임상연구 공동진 논문으로 저희가 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예, 진단 정확도는 97.05%.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말씀드리면 이 오신 분이 치매로 오신 분이 살짝 이제 경도인지 장애 수준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국밥을 드시고 오시거나 또 뭐 있죠? 담배를 피고 오시거나 또 어떤 분은 술을 드시고 오시거나 네.
그러면 제가 네팔을 측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런 문제이 너무 많으니까, 예, 제법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치매 네팔을 뽑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박병훈 박사님이나 김희찬 교수님은 다 천재들 같습니다. 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가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해내서 언제 와서 찍더라도 결과값에서는 나오지 않게 거기까지 뽑아냈는데 S20은 아직 적용을 제가 안 시켰습니다. 네. 어쨌든 5분 만에 예, 투 채널로 간단하게 치매 이 사람이 치매인이 아니냐 정확도 97.05%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기로 저희가 의료기로 인증을 받고 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불면증, 발달장애, 치매, 경동이장애, 우울, 조울, 강박, 충동장애, 분노조절, 만성피로, 스트레스, ADHD, 자폐, 언어장애, 간질, 파킨슨, 아스퍼거, 노화, 뇌졸중. 네. 여기에 당뇨, 고혈압, 빈혈, 저혈압, 경추 이상, 요추 이상, 치아 통증, 난성, 이명, 위장장애, 비염, 시각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건강, 정신 건강에 관련된 검사도 되지만 여기 뭐 빈혈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 난청이라든가 이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크리닝 검사로 최적화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분이 오셨는데 바로 뭐 MRI 찍자 이런 말을 못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5분 정도 1차 검사 수단으로 뇌파를 활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병원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검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네, 이건 이제 일반용입니다. 네. 일반용의 한 페이지, 예, 두 페이지. 저희가 여기 뭐 기초활동이라든가 인지라든가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 주의, 뇌균형, 좌우 연결, 자기 조절, 그다음에 2D 스펙트럼, 브레인맵, 그다음에 개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전부 공부를 할 겁니다. 아마 그 누가 얘기하더라도 정말 아주 깔끔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예,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항목별 측정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서 세 번째 페이지에 저희가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냥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죠. 네. 수면은 여기니까 올라가면 보통이나 나쁜 상태구나. 인지는 매우 좋은 상태구나. 그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강의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그것만 딱 주의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요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은 BQ 측정을 갖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부산에 예, 뭐 대리점을 하나 냈습니다. 예, 부산에 대리점을 이렇게 내면 이 대리점에서 뇌파가 필요하겠죠. 뇌파 측정권이 그렇죠? 내일 내가 50명을 측정할 것이다 하면은 50건이 필요합니다. 50건. 50건은 저희가 유료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건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에 이 센터나 예, 상위에 센터나 우리 센터 위에 우리 본부장이 있는데 본부장님들이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뇌파 측정에 대한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도 돼 있습니다. 음, 이것도 음, 사업 설명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뇌 관리사 마지막 강의 시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의료기 비큐입니다. 의료기. 네, 주피크와 부피크로 나눠지죠. 일반용은 하나만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은 이게 이제 의료용인데 의료용은 주피크, 부피크가 나눠지고요. 그다음 치매, 우울, 조울 이렇게 이제 정서, 일반용은 정서, 의료용은 우울, 조울, 그렇죠? 행동, 행동이 이제 그 분노 조절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 의료용 용어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또 우세율, 일반용에서는 우세율에서 좌뇌, 우뇌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의료용에서는 우울, 조울이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정 상태는 몇 점이고 이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날 확률, 네, 여기까지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네, 감정, 행동까지. 그리고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근골격계, 시각, 청각 등이 나오게 됩니다. 뇌와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코어런스가 그래프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밴드별 비율이라고 해서, 세타 대 다른 뇌파 비율, 알파 대 다른 뇌파 비율이 패안과 기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좀 크게 보면, 네,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 네, 이런 비율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인지 쪽이 되겠고, 네, 이건 이제 정서 쪽을 보는 겁니다. 요 분석하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 이제 즉, 요 코어런스하고, 요 밴드별 비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브레인 맵이 나옵니다. 브레인 맵. 브레인 맵은 요, 좀 더 크게 해서 볼게요. 요 노란색, 노란색이 코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코가 되겠고, 좌측이 좌뇌, 우측이 우뇌에서 요 각각 3.09, 5.24로 써 있는 게 뇌파의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 여기 세타파라고 하는 것이 좌측은 3.09세기고 우측은 5.24세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이가 50일 경우 세타파로 본다면은 세타파는 노화하는 뇌파거든요. 노화 뇌파. 그러면 이 사람은 좌측보다 우측이 더 세기 때문에 우측 노화, 우측에서 갖고 있는 뇌의 영역이 더 노화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거고 여기 이 색깔은 저희가 낮으면 파랑색, 높으면 빨강색으로 임의적으로 여기 상대세기에서는 0에서 50까지 했고 절대세기는 0에서 10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별표친, 코어런스 동시성, 좌뇌와 우뇌의 동시성, 밴드별 비율, 브레인맵, 또 하나 2D 스펙트럼, 네,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두뇌관리사 교육 시간에서는 전부 다 합니다. 그중에서 이 별표 친 게 현재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네.
요 네 개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 나중에, 네, 일단 네 개 있다는 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2D 스펙트럼, 코러스, 밴드벨빌, 브레인맵. 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나중에 뉴로스펙에서 나옵니다. 뉴로스펙. 뉴로스펙이라는 저희 실시간 뇌파 보는 방법, 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요 네 개가 두 페이지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나오게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이렇게 제가 일반용하고 의료용 차이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주피크, 부피크 차이 있고, 우울과 조울의 감정 행동이 더 들어가 있고, 순환소와 호흡기, 근육계, 시각, 청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시성, 밴드별 비율, 이게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 2D 스펙트럼이나 브레인맵은 일반용에도, 네, 이렇게 일반용에도 2D 스펙트럼, 그렇죠? 그다음에 브레인맵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하지만 코어런스하고 밴드별 비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뇌 건강 분석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검진용, 네, 우리 병원에 일반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네, 요 프로그램입니다. BQM, BQ 메디컬 M. 이거는 이제 검진용이다. 건강 검진, 검진 위주의 병원들이죠.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 3D 스펙트럼 들어가고 뇌파 스펙트럼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요, 해석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뇌파 측정을 통한 뇌 건강 종합 분석에서 스트레스, 수면, 인지, 주의하고 정서, 기분 장애가 바로 이렇게, 예, 표시가 됩니다.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그렇죠? 스트레스는 보통, 인지 기능은 나쁨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글씨로 써서 나옵니다. 박미성님의 그 뇌건강 분석 결과 인지 기능 항목이 좋지 않게 분석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 네, 뒷장에 보면은 이제 뇌파를 통해 보는 나의 뇌 건강도, 뇌파 분석이란, 네, 이렇게 정의가 나오고 항목별 지표 및 맞춤 가이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의료기 사업할 때 건강검진 쪽으로는 요 BQ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해설하는 것보다는 고객분이 바로 거기서 바로 내가 어떤 선택을 알 수 있도록, 예, 검진용 B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회사와, 예, 측정의 깊이와 정확도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파나토스 뉴라버니는 이제 2채널 EEG 전용 뇌파 측정이고 5분 20초 측정을 합니다. 9개에서 11개 뇌기능 항목 정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스트레스, 수면, 정서, 분노조절, 주의산만, 뇌기능, 자위 조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호흡계, 순환계, 근골격계 이렇게 해서 한 5가지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총 뇌기능은 11개지만 16개. 이것도 이제 더 하나씩 하나씩 우울, 조울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한 20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 상태가 아니라 뇌 구조와 기능을 보게 되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원 채널이 많고요. 예, 맥파까지 측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측정 시간은 거의 1분입니다. 1분. 분석 항목은 거의 3개. 설문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원의 균형이라든가 연결성, 자기조절 이런 것은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 체크에 머무는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사에서 떤 해설을 하고 있는지 뽑아왔습니다. 네. 뇌파 결과지 읽기죠.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브레인스 뭐 이렇게 나오고 저희는 몇 장으로 나옵니까? 한 10장 정도로 저희가 요 BQ2 뇌기능 검사 결과 리포트에서 10장 정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없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요 결과물을 분석할 수 있는, 네, 이런 해설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꼼꼼히 좀 읽어봤는데, 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아의 감마파, 심리 불안, 우운의 감마파는 무기력 우울감. 그래서 자운의 불균형은 여기 이제 브레인 임밸런스라고 하는데 자운의 불균형은 감마파의 차이를 통해 자운의파의 신경화적 균형 상태를 확인한다 하는데 엉망이죠. 네. 역시 정말 뇌파를 아시는 분이 이걸 썼을까? 네. 자운의 불균형은 감마파 하나로 보지 않고 전체 뇌파를 종합해서 봅니다. 델타에서 모든 뇌파 다, 원시 뇌파, 밴드 뇌파까지 포함해서 자원의 균형은 왼쪽과 오른쪽 뇌가 같은 리듬으로 협업하고 일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한 가지 뇌파로만 절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원의 불균형은 감마파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운의 편중 이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많은 부분이 이제 제가 봤는데 너무 감마파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네. 이 감마파가 되게 빠른 뇌파거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팍 떠오를 때 탁 튀었다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탁 있을 때도 좌우 균형보다는 얼마나 과열됐는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순간 집중 아하 할 때 나오는 결과 뇌파인데 이게 이걸 갖고 어떻게 좌우의 불균형을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꼼꼼히 보셔야만 이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비슷한 거 많은데요? 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딱 보면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기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가도 있고, 네, 그렇게 하나하나 저희도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냥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이죠? 자원의 균형, 자원의 균형, 델타파에서, 세타파에서, 델타의 자운회가 맞아야 하고, 세타파에서 자운회 맞아야 하고, 알파파에서 자운회 맞아야 하고, SMR파에서 좌뇌운회 맞아야 하고, 저베타, 고베타에서 좌뇌운회가 맞아야만 이런 능력들이 다 맞게 됩니다. 근데 여기만 하나만 딱 맞는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꼭 보십시오. 일단 동등성 검사 어떻게 했는지, 의료기 인증은 받았는지, 의료기 인증인데 플러스 소프트웨어도 의료기 인증 받았는지 없고 다 그냥 없습니다. 다 없어요. 그냥 만들고 야 팔아보자. 야 뭐 급여 처리되니까 한번 팔자. 뭐 이런 안타깝지만 제가 이 현업에 있으면서 그런 제품들 많이 봤습니다. 제대로 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네. 1분 측정하잖아요. 1분. 타회사는 저희는 2분 개안 40초, 폐안 60초, 개안 40초에서 총 2분 20초, 140초. 이렇게 봅니다.
그걸 왜 해야 하냐면 눈을 뜨면 예, 요 개안 뜨면은 외부 정보 처리하는 게 보이죠. 다시 눈을 감으면 내부 회복, 외부에서 내부로 어떻게 조절이 되고 내부에서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이 전환 능력이 다릅니다. 한 상태만 보면 진짜 뇌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개안만 찍습니다. 개안만. 여러분, 눈을 뜨면, 눈을 뜨면은 파란색이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은 빨강색이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기준. 다 같이 검정 걸 보게 하든가. 그렇죠? 다 같이. 하나만, 이 검정색만 보게 하든가. 이것만 보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보여진 게 다르다. 얼마나 엉망입니까? 폐안을 하게 되면, 눈을 감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눈을 감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고 똑같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알파파만 이렇게 싹 치솟아 올라갑니다. 개안은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로 1분 찍어요. 이걸로 1분 찍고 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시켜줘야 합니다. 네. 폐안,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 기초율등이 쫙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잡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 눈을 감은 부분이고, 예, 대부분 이제 눈을 감는데 기초율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1분을 눈을 뜨고 뭘 측정한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보고 자꾸, 뭐 경쟁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마케팅이겠죠. 네, 그 마케팅은 서로 배우면 되겠으나, 대한민국 뇌를 위해서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회복 자기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무엇을 보는가? 알파파가 생성되는지, 뇌 이완과 회복이 되는지, 수면 피로 상태가 어떤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쉬고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상태를 보는 거죠. 눈을 감으면, 여러분 눈 감으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 쉬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딴 데는 이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뜨면은 현실 대응 능력. 더 중요한 것은 2차 계한 뇌파. 예, 이쪽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파라독스만 1, 2, 눈 감았다가 다시 3, 여기까지 보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다시 눈을 뜨게 할까? 뇌의 전환 능력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가? 빨리 외부 세계로 재적응하는가? 전두엽이 통제력이 살아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 차이를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우리 파라톡스는 양심을 걸고 제대로 측정하고 있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뇌 아닙니까? 근데 대충 1분 찍고 뭐 우리가 뭐 네, 안 하겠습니다. 1분 계한 뇌파 측정과 2분 20초 계한 뇌파 측정의 차이는 겉모습을 볼 거냐? 아니면 2분 20초 측정해서 뇌의 작동 능력 전체를 볼 거냐? 예, 눈뜬 상태 한 번, 1분 계한 측정하는 거. 저희는 2분 20초. 눈 뜨고, 눈 감고, 다시 눈 뜨고. 눈 뜬 것은 현재 상태를 보는 겁니다. 뉴로하모니는 기능,
이 기능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그 전환과 회복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에서 동적인 변화 과정까지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1분 측정은 그 상태만, 단일 상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그냥 웰리스 간이 체크하는 상태로 저는 장난감 같은, 네. 그럴 때 그냥 측정하시고요. 진단 훈련 기준 검사를 찍는다 면 이걸 측정해야 합니다. 1분 뇌파 측정의 문제점. 뇌가 쉴 수 있는지 못 봅니다. 쉬었다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지 못 봅니다. 조절 능력 못 봅니다. 자원의 전환 능력 못 보고 훈련 가능성 예측 못 봅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번아웃 상태, 눈 뜨고 버티는 힘만 강한 과부한 애가 또 있습니다. 가짜 정상인 상태죠. 이거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2분 20초 뇌파 측정의 의미는 뇌를 일부러 움직이게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현실에서 잘 버티는가? 두 번째, 눈을 감으니까 스스로 쉬고 잘 안정되고 회복하는가? 다시 3, 눈 뜨게 합니다.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1분 측정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폐안뇌파, 여기가 개안뇌파가 되겠습니다. 우리 BQ2를 보면 2차, 2D 스펙트럼, 여기도 2D 스펙트럼 나오죠? 여기가 폐안, 여기가 개안이죠. 그 개안이 여기 개안이 아닌 이쪽 개안이 되겠습니다. 왜? 이 영역이 절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럴하모니한테, 뉴럴하모니, 저희한테 와서 1분 측정하자. 1분만 우리 해서 기계 하나 만들자 했는데 안 했습니다. 네, 양심입니다. 진짜 문제를 찾고 싶다면, 훈련 효과를 예측하고 싶다면, 그 변화가 지속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2분 20초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기조절 능력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전 세계에서 파낙톡스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뇌를 아는가? 라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질문할 수 있죠. 왜 1분만 측정하는가? 이게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 네,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죠. 자기조절 능력 검사는 우리가 휴식 1분, 주의력 1분, 집중력 1분을 측정하게 됩니다. 한번 정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알파파, 뇌 이완 회복 능력, SMR은 행동 안정, 충동 억제 능력, 저베타는 집중력, 각 1분씩 실시간 상호 관계 분석해서 뇌가 스스로 상태를 바꿀 수 있는지, 외부 도움 없이 회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식 능력 상태를 분석하겠습니다 했을 때 나의 뇌에서 알파파가 딱 나오면 땡 소리를 알려주고 그 땡 소리를 들은 뇌는 몇 번을 조절하는지가 땡땡땡 소리 나면서 색깔로 칠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네, B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고 얘가 B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A와 B 중에 어떤 분이 훈련을 하면 더 빨리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휴식 12점,
주의력이 34점, 집중력이 34점입니다. 이분은 휴식이 빵점이에요. 집중력이 6점이고, 아니, 주의력이 6점이고, 집중력이 2점이에요. 어떤 분이 더 효과가 훈련하게 되면 효과 빨리 나오겠습니까? 네, 전부 B요? 아니죠. 네, B는 조절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네, A, 네, 이분이겠죠. 네.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무작정 훈련부터 하지 않고 조절 능력 측정을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요 훈련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피드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작동하는 뇌를 보기 위해서 3분 정도 측정을 합니다. 피드백을 주면 따라오는 뇌인지 아니면은 따라오지 못하는지 보는 겁니다. 정말 어, 피드백을 딱 주면은 내가 잘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는 뇌인지 피드백을 자체가 되지 않는 예, 이런 뇌인지를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훈련을 하게 되면 내가 미래에 더 빨리 효과가 나올지 효과가 아주 천천히 나올 거라는 예상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는데 한 200만 명 정도 뇌파 측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뇌파 측정 BQ2는 지금 이 순간 뇌 상태를 찍은 사진도 맞지만 살아오면서 뇌의 사용 이력까지 나오게 됩니다. 생각한 만큼, 반복한 만큼, 참아온 만큼, 스트레스 받은 만큼, 쉬지 못한 만큼 그 모든 흔적이 뇌파 패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뇌파는 삶의 습관이고 감정의 역사고 하나하나 어떤 선택을 한 누적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3분 측정한 결과로서 이 사람의 미래는 뭐다 좋아질 거지만 더 빨리 하면 좀 더 약간 느리게 변할 거라는 것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BQ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실시간 뇌파 측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뉴로스펙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뭐였냐면은 브레인맵 하나, 밴드별 비율 보기 우리 의료기에서 두 번째, 2D 스펙트럼 그래프 세 번째, 그다음에 코헤런스 네 개. 요거를 분석할 수 있으면은 뉴로스펙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뉴로스펙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가격이 현재 50만 원인데 50만 원 구매를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페이지로 1페이지, 2페이지로 두 페이지로 PDF 파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뭐 브레인 맵북이라든가 이렇게 밴드별 비율 보기라든가 이거를 전부 그래프화 시키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뇌파 측정이기 때문에 뇌파를 측정하면서 내가 현재 예를 들면 1번 아로마를 쫙 향기를 마시면 뇌파가 쫙 하면서 어디가 바뀌는지 바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고 있으니까 음악 들었을 때 알파파가 올라가고 어떤 뇌파가 올라가는지 자운의 균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뇌파 측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또 쓰시냐면은 명상 상태일 때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이제 명상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은 요 밴드를 착용하고 자, 명상으로 가세요 하면은 뇌파가 촥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떤 분은 명상 상태의 뇌파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세타파가 잠자는 뇌파가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고 이 사람은 스트레스 뇌파가만 쫙 나오면 딴 생각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 이 사람만 지금 명상 상태고 다른 사람은 지금 이상한 거 다 자거나 스트레스 받고 딴 생각하고 있구나를 이 프로그램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측정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조절입니다. 네. 조절은 침습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고, 비침습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TMS, TDCS, 초음파 내 자극처럼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극. 네.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요 두 개는 비침습인데 여기는 자가 뇌 조절, 자가 스스로 스스로 뇌가 조절하게 만드는 거고요. 예, 이걸 뉴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뇌한테 알려만 주는 겁니다. 알려만. 예. 여기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극, 자극입니다. 우리 이런 예를 해도 네, 들으십시오. 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말썽만 피우는 얘기가 있어요. 말썽. 옛날에 선생님이 얘는 때려요. 얘한테는 어떻게 하면 너 할 수 있어. 안내만 해주고 얘는 자극. 여기 보면 이제 TDCS가 전기 자극, 자기장 자극, 예, 자극, 예, 안내. 이 차이인 겁니다. 바라보는 이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요 자간의 조절, 뉴로 피드백은 넌 할 수 있어. can, 예,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여기 TMS, TDCS는 자극입니다. 예, 안 돼. 너는 좀 자기장 좀 받아라. 네, 너는 전기 자극 좀 받아. 또 초음파 좀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치매 약이 나왔습니다. 레캠비라는 약인데, 예, 이거 이제 주사하게 만든 주사. 네. 10번 맞이합니다. 10번. 30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10번 곱하니까 얼마예요? 예,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인데 6개월 정도 기억이 유지된 상태, 인지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좀 사는 겁니다. 예, 안 좋아져요. 치매 환자가 치매로 6개월 더 사는 건데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뇌출혈입니다. 네. 3천만 원 내고 이렇게 부작용까지 일부 환자라고 하는데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효과는 이게 유지된다는 게 효과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치매 약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풀렸습니다. 네, 어, 한대 가시면은 예, 이런 거 소개해 줍니다. TMS입니다. TMS 경두계 자기 자극술. 네, 주로 이제 감정적인 거 치료합니다. 좌뇌 우뇌가 좌뇌 우뇌가 불균형, 좌우뇌가 불균형이면 정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 머리 한쪽에다가 이렇게 대고 띠디디딕 띠디디딕 띠디딕 해서 예, 자기장을 쏩니다. 예.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마취와 함께 진정제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약간의 부작용이 뭐냐?
두통, 자극 주의에 두피 불편, 안면 근육의 따끔거림, 경련, 쏘니까 머리 통증. 그래서 머리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먹고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계속되면 이게 점점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흔치 않지만 발작, 조울증, 조울증 환자의 조울증, 시술 중 귀 보호가 불충분할 경우 청력 손실의 부작용,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MS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냐? 성인은 성인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소아청소년은 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하니까. 네. 그다음 TDCS 경두계 직류 자극 이렇게 밴드처럼 찹니다. 이걸 보고 또 뇌파했다 하는 아주 무지한 분들이 많은데 뇌파가 아니고 이쪽에다가 양극, 이쪽에다가 음극을 넣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촥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 장기 추적을 하지 않아서 효과 지속은 불분명한데 어떤 직류 자극술의 부작용이 있냐면 가렵고 따갑고 간지럽고 피부 전기 화상, 피곤, 불면, 기분 고양, 충동성 증가, 조증, 경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비침습 이거 부작용이 심각하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가 내조절 스스로 여기는 네, 이제 뉴로피드백, 뉴로피드백 한번 보겠는데 뇌한 스스로 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역사인데 역사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어떤 걸 고쳐왔냐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시간상 패스하겠습니다. 네. 효과. 뉴로피드를 해보니까 테네시 대학 조알 로바 교수가 학습 장애 IQ를 10점에서 15점 향상시켰고 오스모 박사 또 IQ를 23점 향상시켰고 캐나다 토론토 ADD 센터 학습 장애 훈련들을 시켜서 90% 이상 예, 전부 정상 만들고 있고 뉴로함을 사용해서 5세 7세 아동들 IQ가 3개월 만에 평균 10점 향상되었다. 고려대 김현택 교수팀, 서울대 장남희 교수팀, 경북대 김진우 교수팀이 전부 뭘로? 뉴로하모니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그다음 뉴로페의 효능,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중독성 정신질환의 개선에 대해서 이런 훈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페니스톤 박사 수백 명의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을 세계 최초 뉴로페 기술로 치료해 버립니다. 약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 교도소 알코올 중독자 대상으로 높은 치유를 보였고, 그다음 교도소에서 또, 네, 그다음에 소년 범죄자, 네, 소년원에서 저희 대한민국 소년원에서도 11개 소년원이 있는데 저희 뉴로하모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간질, 자폐,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정신질환 개선. 그래서 70년대에 베리스톤 박사, UCLA 베리스톤 교수가 37명 간질 환자들을 1년 만에 다 고쳐버립니다. 네, 37명. 이분들의 간질 환자가 뭐 20년 차도 있고요, 10년 차도 있고요. 다 고쳐버립니다. 20년 이상, 네, 이런 놀라운 병들은 하나씩 하나씩.
치매 쪽, 네. 토마스 버진스키 교수가 노인들의 기억력 향상하는데 성공을 시킵니다. 뭐 아픈 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명상, 잠재의식 강화, 각성, 삼매 등의 정신적 깨달음 유도하는데 노력돼 있습니다. 엘머 그린이 제일 유명하죠, 이분. 요가 수행자나 명상가들 연구에서 이분들의 뇌파를 보니까 세타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했냐면 이 정상인의 사람들을 세타파로 유도하는 훈련을 딱 시켰더니 바로 깊은 명상과 전생 체험 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운동선수, 예술가, 경영자들의 능력 향상. 뭐 공군 조종사라든가 미국 나사,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궁 선수들이나 테니스, 뭐 올해는 뭐 그 스노보드, 네, 양궁, 농구, 육상, 레슬링, 사격 많은 분들이 요 뉴로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뉴로 피드백 특징은 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뉴로 피드백 클리닉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뉴로 피드백의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왜? 알려만 주면 되니까.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2008년부터 뉴로 피드백 클리닉을 하고 있고 어린이 병원입니다. 주로 대상은 ADD, ADHD, 학습장애, 수면장애, 우울, 불안장애, 분노조절, 각종 중독 및 스트레스 장애에서 서울대에서 하고 있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뉴로피드백, 가천의대 길병원에서는 뉴로피드백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우리 뇌파는 뇌 기능이라고 했죠. 뇌 기능을 정상화시킨다. 예, 뇌파 훈련, 뉴로피드백을 반복하면 뇌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여러분 꼭 암기하십시오. 뇌 기능 정상화. 네.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TMS, TDCS, 예, PBM, 뉴로피드백이 있는데 자극은 TMS, 자기장, TDCS, 직류전류, 적외선, 적외선빛, 뉴라버니는 없습니다. 안내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뇌 스스로 능동적 자기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전부 외부에서 쏘고 외부 전부 외부입니다. 자극이죠. 하지만 안내만 해주는 거고 뇌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뉴로피드백만 능동적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통이나 피부 자극, 불면 과각성, 충동성 조증, 경련위험 이런 부작용들이 뉴하모니는 전혀 없다. 네. 네, 이건 다른 분들 읽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이제 MC 스퀘어.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MC 스퀘어는 자극입니다. 예, 단방향 뇌파 자극 제품으로 장기적인 사용, 결국 간질 유발하면서 끝났고요. 저희 뉴로하모니는 뇌의 무자극, 네, 뉴로 피드백으로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특정 뇌파 상태를 시각과 청각으로 알려만 주면 뇌가 능동적으로 자기를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요 뇌파 조절 기법이 있습니다. 뇌파 조절 기법도 나중에 할 건데 한번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뉴로하모니는 매 초마다 뇌파 조건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임계값을 설정해요. 임계값이란 뇌파 조절을 위한 기준값을 의미합니다. 뇌파는 매 순간 변합니다. 이렇게 뇌파가 계속 변하고 있죠? 네. 따라서 매 초마다 기준값이 달라져야 합니다. 뇌파는 변하는데
기준값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네. 뉴로하모니는 매 초마다 기준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각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뇌파에서 어떤 뇌파는 끌어올리고 또 어떤 뇌파는 줄여주고, 네, 좋은 뇌파는 실시간으로 계속 올리고 나쁜 뇌파는 계속 줄여주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뇌를 조절해주면서 뇌가 그 상태에 맞게 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예, 개인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개인 맞춤형. 나의 뇌에 나의 뇌를 측정해 가면서 측정해 가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뇌를 따라가면서 끌어올리고 내리고를 해줘야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지. 그냥 뭐 뇌가 변하든 말든, 네, 변하든 말든 이 사람이 이제 5명이 있는데 이 5명의 뇌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다르고 뇌도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그냥 똑같은 자극만 주면 어떤 사람은 효과 있다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간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이 아주 정밀하고 개인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해야 합니다. 네. 이거를 파나톡스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겁니다. 훈련자가 뇌파 피드백 패턴을 학습하여 훈련자의 뇌파 피드백 패턴을 학습해서 뇌파가 목표한 수준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AI 뉴로피드백 기술입니다. 네. 어디에서 잘 쓰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요 오리들이 태어났을 때 1시간 안에 잘 대해주면은 요 오리가 부모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따라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5시간 이후에 해보니까 얘들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을 콜라트 로렌츠라는 분이 발견하고 고양이도 해보고 원숭이도 해봅니다. 고양이는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1년. 10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봤는데 요 감각 운동 피질이 3살 때 거의 끝나고 축두엽, 두정엽이 8살 때 끝나고 전두엽은 10살 때 끝납니다. 그래서 요때 겹치는 전두엽과 두정엽, 축두엽이 거의 겹치는, 네. 여기 이제 인지 능력들이 거의 들어가게 되죠. 두정엽, 축두엽. 여기 이제 운동. 예. 그래서 요 한 4살 때부터 6살 요때가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3세, 7세 뇌 발달의 황금기고 집중, 기억, 인지 능력, 학습 능력 기초 형성이 되고 네, 이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3개월만 해봤을 때 경북대에서 전원 IQ가 10에서 20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천안에서 젤라 유치원에서 이 논문까지 내면서 장순욱 박사님께서 전두엽 EEG, 뉴로피드백 훈련과 UI 뇌기능 및 지능 발달에 대한 연구로 훈련을 계속 진행하면서 전원 영재 판정을 받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 네. 30% 정도가 영재 판정 받았고 4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정도 했는데 이에 고무되어 이후 후속 훈련한 아이들 대부분 영재 판정을 받았다. 훈련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네. 아이들부터 5살, 6살, 7살. 네, 저희가 올해부터 3, 4, 5월 달에 2,000명 아이들이 시작하는데 5월 달에 이와 같은 똑같은 사례만 나오면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유치원에
다 들어가서 많은 아이들을 정말 결정적 시기에 영재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학습력에 떨어지는 학생들 대상으로 28회 했을 때 지능지수가 20 전부 올라간 사례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대, 서울대, 경북대에서 했던 사례들이고요. 최고 IQ 20 향상이 됐고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주식회사 대교랑 했던 사례인데 2달 정도 했었습니다. 변화관리팀이랑 했었고요. 뉴로아머니 파일러 프로젝트 1차 결과 보고서에서 IQ가 24, 14, 1, 7, 뭐 이렇게 올라간 사례가 나왔었고요. 일본 도쿄대학입니다. 도쿄대학 신호하라 교수님께서 9개월 동안 검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일본 도쿄대학 뇌과학부 하면 정말 명문이거든요. 뉴라미 효과를 검증하면서 뇌가 차분해지고 주의 집중력 향상이 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내용으로 발표문 소개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분씩 좀 9개월 동안 했는데 좀 일주 너무 조금 했네요. 일주일에 15분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9개월간의 결과로 90% 이상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었고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고 IQ 테스트에서 전원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건 대치동 사례입니다. 예. 훈련 프로그램, 뉴로피드백 알파파 강화, 두뇌 이완, 기억력 향상, 시험 불안 해소, 수면 조절, 부주의 해소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훈련시키고 있고 건양대 의대 뉴로피드백 수험생 코스인데 집중력 향상시키고 시험 불안 해소, 수면 조절, 단기 기억 향상, 스트레스 해소, 직관력 향상으로 어, 뉴로하모니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이 학원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뉴로피드백을 실시한 후 1년 뒤에 다시 효과를 검증해 보니까 여전히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평생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뇌는 절차적 지식으로 남는다. 효과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 단기적으로는 집중력, 심신 안정되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면 뇌의 구조가 변할 것이다. 뇌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왜? 신경망이 발달되기 때문에. 네. 여기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임창한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뉴로피드백, 뇌의 구조까지도 변화시킨다.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이클 모제니치입니다. 예, 캘리포니아 주대 신경과학자고 2016년 카비상 수상자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75세 훈련자가 열심히 훈련하면 25세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 예, 이 얘기나 예,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나 똑같습니다. 혁명적인 얘기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불면증, 뭐 두통, 편두통, 통증, 예, 만성피로, 스트레스, 안구건조증, 주의산만, ADHD, 특장애, 자폐 발달장애, 간질 난독증, 집중력 저하, 학습장애, 화병, 우울조울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증, 무대공포, 대인기피, 조현병은 어떤 뇌파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몇 분 하면 되는지를 27년 수많은 임상을 통해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 오면 화병이다 하면은 알파파로 호흡, 내이완, 내연관 1단계 딱 3개만 호흡 훈련 10분, 내이완 10분, 내건강 1단계 30분, 그래서 50분씩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하면 화병은 언제 낫는다. 이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치매 경동이 장애, 수전증 파킨슨 무드병 돌이깨질, 뇌경색 편마비 고환아사, 재반 중독증, 고혈압 당뇨, 빈혈 저혈압, 갱년기 장애, 불임.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떤 뇌파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몇 분 해야 하는지 해서 어 여기에 대한 내용을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학습 능력 말씀드렸고 이제 치매입니다, 여러분. 예.
개인 맞춤형 치매 예방 서비스로 전대요. 네. 경로당, 데이케어 센터, 전라남도 10개시군, 목포, 여수, 화순, 강진, 영암, 영광, 완도, 신안, 나주, 고흥 하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좀 끝났지만 용인시 처인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기도 기적을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네. 울산 소나무수 노인복지센터입니다. 80대 내로 20대 내로. 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네. 인천 서구 치매 안심센터 치매 조기 발견 뇌파 검사 운영해서 저희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전국 치매 안심센터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죠.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이렇게 S10으로 바뀐 것은 이 파랑색 코로나 이후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서부 치매 안심센터. 예.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 바우처로 65세 이상 누구나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 기간은 이제 2월 말로 끝났습니다. 3월 초부터 이제 진행하는데 부산 치매 없는 부산 만들기의 첫 번째 도전이 되겠습니다. 한 4월, 5월 되면 정말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부산시 기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전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 치매 임상 3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진행한다고 해서 전문가분들을 이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이 이제 간호사 경력이 있으시고 한 분은 엄청난 자기가 훈련해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여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에서 5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국가의 중요한 문제인 치매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파나톡 사업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서로 예,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잘 만들어 여러분은 성공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 이제 제품이 하나 있는데 제품 이름이 뉴로 AP입니다.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기전은 오토파지입니다. 오토 잘라 보겠습니다. 오토가 스스로 파지 먹는다는 겁니다. 자가 포식이라고 합니다. 뭘 먹느냐? 내 세포를 먹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염증을 먹는 거죠. 세포 청소부 기능으로 암, 치매, 파킨슨, 난치병 치료에 필수적인 기능을 합니다. 오토, 세포 스스로 파지,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 세포들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세포 내 노폐물이나 이상 단백질을 세포 스스로가 잡아먹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도 가벼워지고 예, 더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을 자가 포식이라 하는데 세포 내 노폐물이나 유해 물질을 분리해서 에너지 원으로 재활용하는 세포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이죠. 이거를 이제 그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이거를 밝혀내고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뉴로 AP는 뭐냐? 뉴로가 신경이고 AP, AP는 오토할 때 A, 파지할 때 P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냐면 키스트에서 만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이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에 있는 예, 천연물 연구소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 이유는 이제 이거가 있습니다. 파킨슨으로서
이상까지 실시했습니다. 삼성의료원, 연대샌브란스, 강남성모병원, 고대병원 등 11개 대학병원에서 파킨슨 2상 성공하고 완료하고 3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치료제로서는 이제 세계 최초입니다. 그다음 경도인지 장애 치료제인데 알츠하이머 전 단계 대상으로서 임상 2상이 승인됐고 이것도 국내 최초가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로서 임상 2상 승인이 다 됐습니다. 오토파지기 때문에 이게 몸에 있는 염증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당뇨, 족부궤양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런 폐행성 뇌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한국, 일본, 미국 특허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예방 및 치료, 숙취 예방 및 해소에도 출연이 됐고요. 궤양, 상처, 아토피, 염증 질환에도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미국, 일본, 유럽 출원 중이고요. 한국만 됐고요. 골관절염 예방 및 치료도 한국 특허가 완료됐습니다. 네, 이 제품을 3월 달부터 출시하는데 저는 이쪽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같이 뉴로하모니 훈련하시면서 같이 이걸 드시면서 하시면은 좀 더 여기에서의 시너지 효과, 저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이쪽 특히 파킨슨 쪽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뉴로 피드백이 이제 뇌 신경망이라면 여기는 이제 뉴로 AP는 세포입니다. 세포 자체. 네. 세포와 신경망이 하나가 돼서 안에 시너지 효과가 나면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3월 출시하는 프로그램이 브라빈트입니다. 뇌를 훈련시켜서 살을 빼는 프로그램으로서 3월 20일 정도에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식욕 조절 뇌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호르몬 관리 전부 뇌에서 하는 거고 자율신경계 뇌에서 하는 겁니다. 아주 요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전부 이제 뇌파와 이미지 테라피와 최면요법이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이겁니다. 부위별 훈련 시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부위가 팔, 배, 허벅지인데 이 부위별로 뇌파를 통해서 살을 빼는 프로그램입니다. 팻번이라고 하죠. 예, 지방을 태우는 예, 부위별 지방 태우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원하는 뇌파, 원하는 뇌 상태가 돼야만 땡수이 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예, 색깔을 칠하면서 음식이 자꾸 음식 사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먹고 싶은 생각을 계속 줄여가면서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거는 공지에서 3월 20일 정도 교육을 해서 체험을 하고 사업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프로그램 이제 뉴로헬스라든가 브린트라든가 대리점 센터 그 다음에 의료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파나톡스에서 있는 모든 제품들 소개한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장 거의 한 2시간인데 피곤하실 텐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